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곁에는 때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독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감정에는 무관심하며 늘 자신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의 배우자일 수도, 부모나 형제, 혹은 가까운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지쳐갈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언젠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날이 올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두르고 있는 그 견고한 갑옷을 뚫고 변화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마침내 빛을 보고 자신의 방식이 틀렸으며 파괴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결정적 순간은 언제 찾아오는 걸까요? 지난 40여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만으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틀렸어. 제발 좀 변해.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분노와 방어기제만 더 강해질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되는 순간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물론 자기애적 성향도 그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0점 만점에 95점에 달하는 극심한 나르시시스트라면 그가 내가 변해야겠다고 말할 가능성조차 거의 없습니다. 설령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70점이나 55점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떨까요? 여전히 강한 성향이지만 약간의 변화를 기대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지는 바로 위기라는 땅에서 싹을 틔웁니다. 제 상담실에 앉아있던 한 젊은 남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30대 초반이었고 그의 젊은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어. 더 이상 당신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는 아내를 남겨두고 미련 없이 상담실을 나가버렸고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는 계획대로 새로운 연인과 화려한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했죠. 하지만 약 1년 후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물론 저는 그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상담실을 찾은 그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반항했으며 순간의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자신을 증오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연인과의 관계는 당연히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마주한 위기였습니다. 이런 순간에 제가 가장 유심히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남을 탓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변했다고 선언하며 상대방에게 돌아오라고 강요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변화는 아직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고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든 하겠소. 하지만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떠나도 나는 당신을 절대 원망하지 않을 거요.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니까. 또한 그는 자신의 평판이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변명을 하거나 이미지를 회복하려 애쓰는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평판이 망가진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후 그는 꾸준히 상담 치료에 임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랜 시간에 걸쳐 그의 결혼 생활은 회복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들 부부를 아는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아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비록 드물지만 희망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유형의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는 이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주장하지만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는 나르시시스트들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내뱉은 모욕적인 말, 폭력적인 행동, 통제하려는 시도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합니다. 끔찍한 갈등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이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한 편의 연극을 하듯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아주 잠시 다정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들의 변화 선언은 앞서 이야기한 남성의 진정한 뉘우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자신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도망갈 구멍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단기적인 전략일 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 잘못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혹은 그때 상황만 좋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라며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다른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성격 탓에 명절에도 가족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조카들과 손주들조차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해야겠다며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서 저는 그가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척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얼마 전엔 아이들과 놀아주기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그의 말 속에서 저는 그의 행동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쇼였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진정한 변화와 거짓된 연기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가 정말로 결정적 순간을 지나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선행이나 변화된 모습을 일부러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해졌는지 좀 봐줘라고 말하는 대신 묵묵히 옳은 행동을 실천합니다. 둘째, 타인이 자신을 바로 용서하거나 신뢰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망가뜨린 신뢰를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내합니다.
셋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회복을 위한 모임에 장기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1년에 3번 상담받고 나는 1년 내내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노력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거짓된 자아와 왜곡된 현실이라는 성안에 갇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그들은 갈림길에 섭니다. 한 길은 수십 년간 외면해온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정직의 길입니다. 추하고 부끄러운 자신의 민낯을 인정하고 변명 없이 남 탓 없이 온전히 책임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길은 이기가 잠잠해지면 다시 익숙한 거짓과 자기 기만의 성으로 도망치는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이 두 번째 길을 택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반드시 2가지 핵심 요소가 그 사람의 인격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랜 시간이란 며칠, 몇 주가 아니라 몇 년, 혹은 수십 년을 의미합니다. 그 2가지 요소는 바로 겸손과 공감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겸손, 그리고 타인의 아픔과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 이 2가지가 그 사람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가 진정으로 변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들의 모든 변화 선언은 그저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네, 가능합니다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드물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화해야 하는 쪽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 자신의 평온과 건강함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곁에 누군가가 변화를 약속한다면 그 말을 믿기 전에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보십시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순간의 감정이 아닌 꾸준한 인격으로 증명하도록 하십시오. 시간이 모든 진실을 드러내 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안정감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